이러한 기업 발전 공공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은 K1 전차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순수 한국 기술인 K2 전차에 이르렀습니다. 이 순수 한국 기술은 오늘날 야지 기동 속도, 장갑, 활력면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꼽히며 최고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을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분이 이야기한 세계 인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함정, 즉 군수지원정 2척, 원양초계함 1척, 다목적함 1척을 건조하는 과정에 있으며 투자액은 약 30억 소리고 이 중 37%가 국내 페루 구성 요소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우리는 산업화를 이루었고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또한 조선 산업을 통해 자국을 다시 산업화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으로 한국 조선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과 약 26,000km 떨어져 있는 페루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루가 자국군의 미래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통일하는 거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단순한 노후 장비 교체를 넘어 한국을 핵심 전략적 동반자로 삼아 자국 방위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완전히 한국식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중남미 대륙에 새로운 방산 수출 허브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최근 공개된 페루의 구체적인 도입 규모는 한국조차도 의아하게 여길 정도로 가히 엄청났습니다. K2 표전차 150대와 K808 백호 장갑차 280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500톤급 잠수함 공동개발 및 건조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다목적함, 원해경비함, 그리고 상륙 지원정 등 해군의 핵심 함정들 역시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군에서는 KT-1 웅비 훈련기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운용 중이었으니 페루는 그야말로 육해공 3군의 모든 핵심 군사장비를 한국으로부터 쓸어 담고 있는 셈이죠. 사실 군사장비를 한국가에서 대규모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산거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폴란드 역시 한국에서 K2, K9, 천무, FA50 등 다양한 무기를 공급받았죠. 그러나 페루의 최근 행보가 전례 없는 광폭 행보라고 불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이 확보한 페루 지상무기 시장 독점 조달권 때문인데요. 페루 육군의 모든 지상장비를 오직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도입한다는 이 파격적인 조항에 대해 한국 커뮤니티에서조차 현대가 페루에 대체 뭘 어떻게 있길래 육군의 모든 지상장비는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도입하기로 한 거임, 아니 미국도 이런 건 안 해본 것 같은데 개질이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올해 7월 페루 육군 조병창과 현대로템 간에 체결된 지상무기 총괄 협약에 배타적 권리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페루 육군이 향후 획득하려는 모든 전차, 장갑차, 그리고 기타 지상 무기 체계에 대해 그 도입 절차를 반드시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이 독점권은 단순한 양해각서 MOU 수준의 선언적 합의가 아닌 이미 효력을 발휘하는 협약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수의계약을 엄격히 지향하는 중남미의 조달 문화 속에서 특정 외국 기업에게 이토록 포괄적인 조달 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동안 페루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필요한 무기체계를 각각의 납품 업체별로 개별 계약하고 심지어 국가별로 분산 도입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조달 절차가 극도로 복잡해지고 계약 단계마다 막대한 시간과 행정 비용이 중복으로 소요되는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각기 다른 국가에서 도입된 장비들 간의 호환성 부재, 상이한 군수 지원 체계, 그리고 정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군의 실질적인 운용 유지 능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페루군 수뇌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단일 공급 파트너를 중심으로 조달 체계를 단순화하고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파트너로 놀랍게 한국 기업이 선정된 것인데, 세계적인 기술력, 신뢰성이 입증된 현대로템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이 독점적 총괄 협약으로 인해 현대로템은 강력한 경쟁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중남미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이나 독일은 이제 더 이상 페루의 육군 지상무기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전차나 장갑차 외에도 향후 페루 육군이 필요로 할 군난전차, 교량전차, 지휘소 차량 등 모든 종류의 계열 차량 사업까지 현대로템이 자동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산 무기일까요? 궁금증이 들기 마련인데, 이는 단순히 장비의 필요와 성능에 그치지 않고 페루가 바라보는 한국이라는 선진국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페루에서 개최된 SNI 포럼 국가 정책으로서의 방위산업이란 주제로 페루의 전현직 군고위급 장성
여성들,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곳에서 왜 페루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들은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과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 된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페루의 완벽한 롤모델로 삼아 페루가 중남미의 한국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국가인 한국, 영내 국가인 브라질, 그리고 유럽 국가인 스페인을 모델로 선정하여 이들 국가가 어떻게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 방위 산업이 자국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수출액은 브라질이 16억 5천만 달러, 스페인이 100억 달러 이상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2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 산업은 경제와 국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험,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경우 이는 한국이 78년, 79년, 즉 70년대 말에 구매했던 주력 전차인데요. 이는 한국에서 방위 산업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M1 전차가 도입될 때 기술 이전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받은 M1 전차와 기술 이전, 그리고 당시 박 대통령의 명확한 정책 덕분에 국가는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기업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그리고 금융 지원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발전 공공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은 K1 전차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순수 한국 기술인 K2 전차에 이르렀습니다. 이 순수 한국 기술은 오늘날 야지 기동 속도, 장갑, 화력면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꼽히며 최고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을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방위 산업 투자로 인한 경제적 수익은 투자액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까지의 경제적 영향은 6천억 달러 이상이며 현재까지 연구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거의 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발전을 이루는 공식은 명확하며 물론 우리 페루인들도 우리 자신의 산업 발전을 이루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격차를 메우되 우리의 군사 능력 격차를 메우는 기회를 활용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게 해줄 국가 산업의 엔진이 될 방위 산업을 창출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FM 이페루 육군 조병창은 STX 및 현대로템과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장갑차와 전차에 대한 현대로템의 제한은 부품 및 서비스의 30%를 국내 페루에서 제조한 것입니다. 즉, 현지화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안에서 FAM은 이 군용 차량들의 부품 조립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한 일은 페루 국내 산업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접, 기계 가공, 전기 부품, 기계화 라인, 유압 부품에 대한 역량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 30%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이 한국항공우주 산업과 두 건의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미 FA50용 구매 주문을 냈고 두 번째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조 사업 단위에서 재활성화된 사업 단위입니다. 해군 함대 갱신이라는 이 임무의 결과로 저희는 이미 많은 분이 이야기한 세계 인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함정, 즉 군수지원정 2척, 원양 초계함 1척, 다목적함 1척을 건조하는 과정에 있으며 투자액은 약 30억 소리고 이 중 37%가 국내 페루 구성 요소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우리는 산업화를 이루었고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0년대의 위기를 겪으며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역량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미국 또한 조선 산업을 통해 자국을 다시 산업화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으로 한국 조선소들을 찾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페루 육군 현대화 계획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제시되었는데요. K2 전차 150대와 K808 100호 장갑차 280대를 도입하는 이 메가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무려 50억 6,4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현대로템이 페루 현지에 2억 7천만 달러, 약 3,700억을 직접 투자하여 중남미 방산 허브를 건설하는 산업 파트너십이라는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바로 시작되어 2040년까지 진행될 육군 현대
콜롬비아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대한민국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완성된 K808 장갑차 99대와 K2전차 46대가 페루에 선 직도입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급됩니다. 3년 만에 기갑장비 135대를 보내줄 수 있는 현대로템의 생산 능력도 가히 놀랍네요. 이후 2029년부터 2040년까지 12년간은 후 현지화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바로 현대로템이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페루 현지 생산 공장에서 K808 장갑차 181대와 K2전차 104대가 직접 생산 및 조립되는 것입니다. 이는 페루가 단순한 무기 구매국에서 어엿한 생산국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전망이죠. 특히 페루는 2040년 이후 중남미의 한국 계획을 실천하는데 한국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현지 공장을 통해 K2전차 100대와 K808 장갑차 400대를 중남미 시장에 역수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이러한 통큰 투자는 치밀하게 계산된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죠.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수출 물량만으로도 한국 내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페루에 제2의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수요는 한국에서 그리고 중남미 수요는 페루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나아가 경쟁자가 없는 중남미 시장을 선점하는 완벽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야 도대체 페루가 뭘 믿고 이처럼 한국에게 올인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미 성능적 검증은 끝난 상황입니다. 2025년 4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중남미 최대 방산 전시회 시테프 2025에서 현대로템은 K2 표전차와 K877 차륜형 지휘소 장갑차 실무를 보냈고 전시회 기간 동안 현대로템은 페루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군 최고의 관계자들이 집결한 가운데 압도적인 기동 성능과 정밀한 포탑 구용 시연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는데요. 특히 단순한 전시회장 시연을 넘어 페루의 실제 야전 지형에서 진행된 현지 테스트가 계약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페루의 혹독한 지형을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주행하는 한국산 기갑장비에 페루 관계자들은 혀를 내둘렀죠. 페루와 한국의 지형은 군사장비, 특히 기갑장비의 운용 관점에서 볼 때 놀라울 정도로 결정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산악지형이 지배적으로 대한민국은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형이며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국토를 종단하며 고개가 가파르고 도로는 좁으며 계곡이 깊어 기갑장비의 기동이 극히 불리한 환경입니다. 페루 역시 마찬가지로 안데스 산맥이 국토 중앙을 완전히 관통하며 사실상 페루의 모든 지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안데스 산맥은 평균 고도가 4,000m에 달하고 최고 6,0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험준하고 거친 산맥 중 하나로 악명이 높습니다. 즉 두 나라 모두 광활한 평야에서의 대규모 기동전보다는 험준한 산악지형에서의 신속한 기동과 정밀한 전투 능력이 지상군의 핵심 역량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험지 돌파력과 강력한 현수장치 그리고 고각 사격 능력을 갖춘 K2전차가 최고의 장비로 꼽힌 것입니다. 특히 페루는 한나라 안에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지대 코스타, 극심한 고산지대 시에라, 그리고 고온다습한 아마존 열대우림 셀바가 공존하는데 이러한 극한의 먼지, 모래, 저산소, 급격한 온도 변화, 높은 습도와 진흙에 대한 K2전차의 적응력은 이미 대한민국의 사계절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혹한기 테스트와 중동 국가들과의 사막연합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페루가 바라본 한국은 그야말로 최고의 롤모델 그 자체인데요. 20세기 중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글로벌 10대 경제 강국이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한 기적적인 역사는 오늘날 페루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죠. 한국이 외국 무기를 역설계하고 면허 생산하는 단계를 거쳐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모델을 개발해내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수출 강국으로 거듭난 그 모습 말입니다. K방산이 폴란드를 동유럽의 거점으로 삼아 주변국 시장을 석권했던 폴란드 모델이 이제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에서 완벽하게 지원될 수 있는데 폴란드가 K2전차, K9Z4, FA50 천무 MLRS 등 K방산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했고 인접국인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도 K9Z4와 천무 단전 로켓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 운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 유사시 연합훈련, 탄약 및 부품의 공유, 그리고 공동정비 등 모든 군수 지원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유리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페루의 인접국인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역시 구수련제나 유럽제 노후 기갑장비와 함정의 교체 시기를 공통적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만약 콜롬비아나 칠레가 차기 전차 도입을 고려할 때 이웃 국가인 페루와 동일한 K2 전차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전략적 결정이 됩니다. 연합훈련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이며 가장 중요한 부품과 정비 지원을 태평양 건너 먼 한국이 아니라
바로 국경 너머의 페루 현지 공장에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해군이 잠수함이나 차기 오이함 도입을 고려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페루의 시마 국영 조선소에서 HD 현대중공업에 검증된 기술로 건조되는 함정은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남미 국가들 간의 해상 작전 상호 운용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K방산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의 새로운 안보 협력 구도가 재탄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K방산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 평 라고 할 때 살걸. 에이씨.